자, 전 시간까지 뭐 저장을 하고 되돌리고 뭐 파일을 열고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했어요. 다음 주 되기 전에 아주 간단한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툴은 줌툴이나 핸드툴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브러쉬 혹은 이 선택 툴, 무브 툴, V, 단축키 V죠. 무브 툴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많이, 베이스예요, 선택에. 그러니까 무브 툴은 단축키 V, 단축키 V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자, 합성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오픈해서 우리 친구 코알라 TST를 한번 열어. 전 시간에 작업했던 내역들이 있네요. 그쵸? 그것들을 일단 지웁시다. 자, 이건 레이어 창이에요. 레이어.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이 화면 위에 투명 종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레이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화면 위, 사진 위에 투명 종이들을 지금 9장을 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더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 위에 선택툴에 대해서 작업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택 툴. 이건 move 툴. 카테고리가 여기까지 나눠져 있죠? 툴 창에서. 가능하면 여기 두 가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가능하면 세 가지까지. 자, 첫 번째, 네모 형태의 점선이 있어요. 그러면 렉타블러 막기 툴이, 사각형 막기 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툴박스에 보면 이 move 툴은 아니지만 다른 툴들은 오른쪽 하단에 약간 세모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장하게 될 경우 다른 툴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랩탑을 막기 툴은 꼭 왼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뭐 네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원형 막기 툴과 뭐 싱글 로우 막기 툴, 싱글 컬럼 막기 툴인데 이거는 한 픽셀의 가로세를 잡아내는 건데 이건 웹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일단 사각형과 원형 막기 툴이 있습니다. 지금 사각형 막기 툴인 경우는 한번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사각형 개미들이 움직이면서 자글자글 사각형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경우 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 창 사이즈로 바로 커집니다. 돋보기 툴은 액츄얼 사이즈, 실제 사이즈, 손바닥 툴은 이 창 크기대로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글. 지금 이건 이 네모 요만큼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막기 툴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드래그하면 다시 그 선택 영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선택 영역이 싫다면 다른 쪽을 한번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해제가 돼요. 혹은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하면 되겠죠. 컨트롤 D. 볼까요?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D 하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자, 사각형 선택 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요만큼을 더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럼 더하기는 Shift예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커서 모양이 더하기로 바뀌죠. 이럴 경우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Alt를 눌러볼까요? Alt를 누르면 커서 모양에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는 빼기예요. 선택 영역을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도 한 만큼. 이 사각형의 가운데 구멍을 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 선택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툴도 옮길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 안을 들여가면. 이건 지금 선택 영역을 가지고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툴을
move 툴, 옮기는 툴로 바꾸게 되면 이때는 이 선택 영역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커서 밑에 가위도 바뀌어 있어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 영역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다시 되돌리기는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Z 누르면 되돌릴 수가 있겠죠. 선택은 이렇게 어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드래그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사각형만 할 수 있을까요? 자, 원형 선택툴도 있겠죠. 원형 선택툴도 지금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여기 원형이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Alt를 누르면 빼지게 되겠죠. 그 선택 영역을 옮기려면 무브 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브 툴 선택하게 되면 이미지가 잘라집니다. 그냥 선택 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 영역을 옮길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려면 선택 영역 밖 부분을 그냥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셀렉트에서 셀렉트니까 선택 영역에서 디셀렉트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셀렉트 all 있어요.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각형 선택 툴을 하고 끝에서 끝까지 드래그를 한다? 이거랑 똑같은 일이 되겠죠. 전체 선택, 컨트롤 B, 선택 해제. 자, 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선택 툴의 원형 선택 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사각형 선택 툴이랑 원형 선택 툴이랑 좀 쓰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각형 선택 툴은 쓰기가 좀 편할 거예요. 드래그하면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가 사각형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각형인가요? 네,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원형 선택 툴 봅시다. 이건 좀 어려워요. 원을 만들었을 때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만들려면 원의 왼쪽 최상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면 원하는 위치에 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컨트롤 더하기 뭐 여러분들 사진 중에 원이 있는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해야지 원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 있고 사각형을 마음속에 그리고 사각형 왼쪽 상단 꼭지점부터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자, 원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 정원이 돼요. 정원. 가로 세로가 확실한 정원. 뭐 이거 쓰는 거. 근데 원만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게 Alt를 누르게 되면 거기가 중심점이 돼요. 원 선택할 때 사각형을 그리고 왼쪽 상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익숙치 않을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선택했어요. 그쵸? 눈을 선택하고 이걸 뭘 하지 보면 무브트를 이용해서 눈을 옮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또 잘 보세요. 눈을 선택하고 무브트를 옮겼을 때 선택 영역에 들어가면 지금 가위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잘라낸다지만 Alt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두 개가 돼요. 그쵸? 이건 뭐냐면 Alt를 누르게 되면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컨트롤 빼기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다시 볼까요? 컨트롤 Z하고 자, Alt를 눌러서 복사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귀여운 포화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lt를 누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복사. 그래도 이건 동물이 있을까?
범위 같네요. 범위. 그 컨트롤 Z, 또 Z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야지 더 뒤로 들어가죠? 컨트롤 Alt Z. 계속 뒤로 돌아가게 되겠죠? 혹은 히스토리. 히스토리 창에 보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되돌리려면 맨 처음 이미지를 선택하면 처음 오픈했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무섭죠? 자, 뭐 재밌죠? 이게 요 같은 레이어 안에서만 되느냐, 아니, 같은 파일에서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파일 오픈에서만 들어가요. 이번엔 펭귄을 열어보겠습니다. 폴더가 없어졌나요? 위에 탭을 보세요. 탭을 보면 탭을 클릭하면 지금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이때 보는 방식은 어레인지. 윈도우에 여러 파일을 이렇게 어레인지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일지 고를 수가 있어요. 투업 호리젠탈, 투업 버티칼. 양쪽으로 호리젠탈은 수평, 버티칼은 수직이죠. 수직으로 보는지 수평으로 보는지. 버티칼라는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눈을 무브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쵸? 어때? 재밌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이 펭귄 창을 한번 보세요. 펭귄 창을 보면 여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레이어가 뭐냐면 왼쪽에 펭귄 창, 이 레이어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이 투명한 종이에 눈만 있는 어떤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얘네들이 이 눈을 바라보게 만들고 싶고 눈을 좀 더 크게 하고 좀 뉘고 싶다. 자, 이 레이어에 대한 조정은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어떤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프리 트랜스폼을 쓰지 말고 에디트, 편집. 지금 이때는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창에서 파랗게 되는 게 선택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에디트, 트랜스폼을 봅시다. 형태 변형들이 있죠? 여기 보면 스케일, 로테이트, 스크루,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웍국이다, 뭐 로테이트 180도, 로테이트 90도, CW는 플랍워, 그러니까 시계 방향, 90도 시계 방향, 90도 반시계 방향, 플립 호리젠탈 뒤집는 거죠. 수평을 통해서 뒤집고 버티컬 수직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이 중에 한번 스케일을 한번 해볼까요? 스케일 하게 되면 눈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도 자기 마음대로 드러나요.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스케일을 바꿀 때도 여기 그대로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없어요. 드래그한 상태에서 한번 쉬프트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그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돌렸으면 좋겠다. 로테이션이 되겠죠? 트랜스폼, 로테이트. 돌린다? 그러면 돌릴 수가 있겠죠. 원하는 방향으로. 그쵸? 돌리고 엔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아까 얘기한 트랜스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면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잠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어떤 툴이나 어떤 걸 얘기했을 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더 깊게 파헤치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저한테 더 깊은 건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에 레퍼런스들이 잘 돼 있습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F를 눌렀죠? 선택 툴은 지금 원형 선택 툴과 사각형 선택 툴이 있는데 여기 밑에 올가미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이 라스트는 뭐냐면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또 더하기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타블렛이나 뭔가를 이용해서 드래그한 대로 드로잉 하듯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밀하게 드로잉하면 세밀하게 드로잉한 만큼 또 자세히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드로잉을 하고 나서도 고칠 수가 있겠죠? 컨트롤 더하기 확대를 한다든지 스페이스 그래서 이건 빼야 되겠다. Alt를 누르고 이 부분을 빼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세밀하게 선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브트를 이용해서 코를 하나 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배운 에디트, 트랜스폼 그리고 프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커서 모서리로 가게 되면 커서 모서리로 가게 되면 로테이션이 되고 커서 끝을 드래그하면 확대도 되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툴입니다. 프리 트랜스폼은. 자, 재밌죠? 자, 과제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카페, 제가 이제 카페에 지금 배운 선택 툴, 무브 툴을 이용해서 재밌는 영상,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3개 이상. 여러분들 이름 001 언더바 이름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과제에 대한 공지는 사이버 강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놀아보세요.